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EPL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K리그와 그리고 K리그 2 일부 경기 그리고 J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또 지난번에도 이런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2월이 됐었는데 이번 주도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2월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대 대전의 경기고요. 울산은 3위, 대전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울산도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전에 비해서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울산이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감독이 사임을 했죠. 이민석 감독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좀 강등 버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팀 그리고 이렇게 좀 상대 팀이 강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또 울산이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승부의 이변까지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등 버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울산은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이 꼴찌인 대전이다. 이렇다면 아무리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되더라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도 있고 울산이 저는 무승부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서울의 경기고요. 포항은 1위, 서울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포항이 더 좋죠. 근데 포항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이제 수원 FC 경기의 원정을 떠나서 이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대구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흐름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좀 지우는 판단을 했는데 우선은 서울이 포항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포항이 리그에서 1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뭐 추가 시간이나 아니면 후반 막판에 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좀 극장골로 승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상대 팀들이 오히려 포항이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나아갔을 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전방에 조르지는 약간 뮬리치가 생각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항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 선수비 후역습에서의 더 효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수원 FC가 진행 경기 때 그런 포항 상대로 오히려 수원이 수비 후에 역습으로 나가면서 포항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도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준비를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링가드가 복귀하면서의 모습들은 저는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광주의 경기고요. 일단 뭐 두 팀 순위는 비슷합니다. 6위와 7위에 위치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흐름은 인천이 더 좋긴 한데 광주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좀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광주가 이렇게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주는 본인들의 축구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수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축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뭐 역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승리를 굳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했고요. 인천이 아니라 광주를 가는 부분은 일단 인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광주가 뭐 지난 전북 상대로 좀 무기력한 부분들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좀 많이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한 6연패인가 뭐 그렇게 좀 길게 연패를 했었던 광주였는데,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배당도 인천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희 K리그 특성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이변이라면 인천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이제 이랜드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6위, 이랜드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이랜드가 홈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3월 달에 이제 승리를 했었죠. 일단 흐름은 수원 삼성이 더 좋긴 합니다. 물론 뭐 수원 삼성이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연승을 했었던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흐름적으로는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삼성의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쉽죠. 연승을 할 때는 기면이 터져주면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고, 좀 답답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원 삼성은 밀리치가 있을 때 밀리치가 헤딩이나 이런 몸싸움 키는 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밀리치가 있을 때 좀 롱볼 축구를 제공권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김현이 오히려 제공권에서의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수원 삼성이 스쿼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4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 패배하는 과정에서 지난 경기 때는 이제 그 카즈키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두 팀의 감독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랜드가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이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패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 까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무승부가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베 대 도쿄 베르너의 경기고요. 비셀고베는 2위, 도쿄 베르는 이제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도 비셀고베가 더 좋았었고, 흐름도 비셀고베가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도쿄가 보여주는 그런 이 세트피스에서의 부분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셀고베의 흐름이 워낙에 좋고, 지금 도쿄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도쿄FC 대 이제 오사카, 간바 오사카의 경기고요. 간바는 4위, 도쿄는 이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도쿄가 오히려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도쿄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런 역습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빠른 템포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저는 간바 오사카의 간바 오사카의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도쿄는 공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분명히 아쉽고,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전개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쿄의 불안한 수비를 저는 충분히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도쿄의 단통 패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이제 교토상가의 경기고요.
나고야는 5위, 교토상가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나고야가 더 좋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나고야가 훨씬 좋죠. 지금 교토상가는 좀 이번 시즌 강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나고야가 이렇게 몰리면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변을 노리신다면 저는 이 경기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경기력은 두 팀의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나고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산포히로의 경기고요. 세레소 오사카는 7위, 산포히로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산포히로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산포히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지금 세레소 오사카는 워낙에 좀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좋았던 팀인데 지금 공격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고 산포히로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세레소가 홈이고 그리고 이 밸런스 수비가 불안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포히로가 좀 고전할 가능성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렸고 그리고 배당도 이 산포히로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산포히로를 가져가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우라와레즈 대 이제 마치다의 경기고요. 마치다는 1위, 우라와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치다는 사실 저는 J리그 경기들을 보면서 처음 보는 팀인데 굉장히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와사키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근데 가와사키와 비교했을 때 예전에 가와사키가 잘 나갔을 때 가와사키를 생각을 해보면 공격으로 좀 찍어 누르는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마치다도 좀 비슷해요. 근데 마치다는 더 좋은 점은 수비적으로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라와도 사실은 만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도 괜찮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괜찮은 세트피스도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가 홈에서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저는 마치다만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이제 강원의 경기고요. 대구는 9위, 강원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강원이 더 좋습니다. 근데 대구는 최근에 2연승을 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가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세징야가 복귀를 했습니다. 세징야가 복귀하자마자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대구의 왕은 세징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가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득점적인 부분들, 뭐 수비적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그 외국인 야구인가 그 선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역습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강원이 수비적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경기력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강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팀의 이 스타일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승패 방향으로 나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적으로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승패 방향을 보고 있고 승패 방향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어쨌든 대구가 홈에서의 경기고 세징야가 오면서의 살아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청주 대 경남의 경기고요. 청주는 9위, 경남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근소하게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청주가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남은 청주에 비해서 흐름이 좋죠. 그래서 사실 경남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승부가 많이 몰렸는데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청주가 공격은 좀 답답한데 수비가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홈에서의 경기고 경남이 경기력적으로는 더 앞서긴 하지만 저는 청주도 무승부를 이 두 팀을 생각을 했었을 때 0대 0의 결과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경남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이 청주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저는 청주의 지금 수비라면 좀 버텨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이제 안양과 전남의 경기고요. 안양은 1위, 전남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2위 두 팀의 맞대결이고 지금 상대 전적은 안양이 더 강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흐름도 안양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안양과 전남의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비슷한데 안양은 수비적으로의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두 팀의 차이는 공격적으로는 비슷한데 수비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양이 지금 흐름도 좋고 경기력도 전남보다는 저는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의 불안한 수비를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뚫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대 이제 수원FC의 경기고요. 수원FC는 4위, 제주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수원FC가 더 좋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좀 적게 하면서 확실히 이런 좀 팀 스타일을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김은중 감독이 이번 시즌 부임하고 나서 원래 수원FC는 닭공적인 부분들만 보여줬던 그런 김두균 감독이 있을 때 그런 모습들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전반에는 좀 지키는 전반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 전반에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후반에 좀 득점을 한 경우들이 많고 수원FC는 전반에는 전략이 단순합니다. 그냥 지키는 플레이를 하고 간간히 역습으로 좀 안데르손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으로 좀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뭐 이승우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강혁은 최근에 다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상인 것 같은데 이강혁이나 뭐 이승우 이런 선수들을 좀 넣으면서 좀 후반에 좀 더 공격에서의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입니다. 근데 수원FC의 단점은 명확하죠.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권경원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격에서의 최전방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뭐 정재민이나 어린 선수는 있지만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동원은 최전방으로 나오기에는 좀 사이드로 빠질 때가 많아가지고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몬레알이 외국인 선수를 야심차게 최전방 공격수로 영입했는데 좀 뮬리치랑 비교될 정도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선수라서 수원FC는 공격에서의 득점에서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는 경기에서의 기복도 좀 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경기력적으로는 수원FC에 비해서는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의 원정은 좀 힘들고 제주가 수원 상대로 강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수원FC에 말씀드린 공격에서의 그런 해결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2선 선수들이 좀 득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거는 승무패의 결과가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이제 성남 대 천안의 경기고요. 성남은 12위, 천안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 다 성남의 승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저는 성남의 이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
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안과의 경기력 차이가 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성남까지 가져가기는 좀 승까지는 좀 가능성이 승리의 가능성보다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남의 단독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고기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투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유를 좀 안 했었는데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면서 좀 이변이 나올 상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식픽도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